한국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전투기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16,000파운드급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한 연구가 아닌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엔진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했다. 약 3.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도한다. 국가연구기관과 민간 대기업도 대규모 태스크포스로 참여한다. 보통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되지만 이번은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후원하며 투트랙 협업을 진행한다. 왜 하필 16,000파운드급 엔진일까 의문이 생긴다. 기존 KF-21위 F414 엔진은 14,000파운드 수준이다. F414는 애프터버너 가동 시 22,000에서 24,000파운드로 상승한다. 16,000파운드로 상향하면 초음속 성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다. 해외 수출 시 더 높은 출력이 매력 포인트가 된다. 제작 난이도는 높아지지만 이를 극복하면 큰 이점이 있다. 국산 전투기 엔진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한국은 국제 견제를 피하려 획기적 방법을 모색했다.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현황을 살펴보자. 무인 전투기용이라는 명분이 눈에 띈다. 유인 전투기 엔진 개발은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 무인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견제가 덜하다. 유인 전투기는 기존 전력 균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무인 전투기는 규범과 통제가 미비한 분야다. 미국과 유럽 등 엔진 강국은 유인 전투기 시장을 장악했다. 새로운 경쟁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무인 전투기는 신기술 영역에 가깝다. 외부 압박 명분이 약해 개발 부담이 적다. 무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은 다르다. 16,000파운드급은 유인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개발이 진전되면 견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시제품 공개 시 제재 가능성이 커진다. 군사용 핵심 기술은 ITAR 등 국제 통제 대상이다. 무인 명분만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요 국가들은 초기엔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 속도와 성능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핵심 소재 부품 자립 조짐이 보이면 변화가 생긴다. 기술 협력 제한이나 수출 제한 압박이 예상된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전차 파워팩보다 어렵다. 수천도의 열과 극도의 내구성을 견뎌야 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만 독자 기술을 축적했다. 한국은 KF-21에서 부품 국산화를 시도했었다. 엔진 코어 제작은 별개의 도전이었다. 정부가 10년 이상 투자 각오를 밝혔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사면 쉽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술 이전 거부 위험이 크다. KF-21 사례에서 미국의 거부가 있었다. 개발과 개량 사업이 정체될 수 있다. 고온 합금 소재와 코팅 기술은 핵심이다. 미국조차 완전 이전을 꺼린다. 군용 엔진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독자 개발 없이는 해외 의존이 반복된다. 의존 비용과 제약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가 소부장 기술을 총동원한 이유다. 두산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존 엔진 분야를 독점했었다. 두산은 초고온 합금 소재에서 경험을 쌓았다. 가스터빈 국산화로 기술을 인정받았다. 애프터버너 고열을 견디는 블레이드가 핵심이다. 연소실과 터빈의 온도는 천문학적이다. 가스터빈과 원리는 유사하지만 조건이 가혹하다. 초음속 비행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두산의 소재 노하우와 한화의 조립 역량이 합쳐진다. 중국의 40조 원 실패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KF-21 후속형뿐 아니라 무인 전투기도 겨냥한다. 무인기 시장이 빠르게 부상 중이다. 정부하고는 무인 전투기의 비중 증가를 예측한다. 고출력 엔진이 필수로 판단됐다. 중국의 젠-36 무인기는 4세대 수준을 목표로 한다. 저출력 엔진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 엔진 개발 경험이 없는데 대형 엔진을 시도한다. 이에 대한 위구심이 제기된다. 정부는 유무인 겸용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한다. 범용성 있는 전략이 특징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무인기 엔진 수출 규제가 덜하다. 한국이 이를 활용하려는 판단이다. 무인 명분으로 견제를 피할 수 있다. 16,000파운드는 KF-21에도 적용 가능하다. 개발 초기 설계부터 지상시험까지 필요하다. 비행시험 등 수만 번 검증이 필수다. 초기 개발 실패 위험은 상당하다.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이 강한 의지를 보인다. 전차 파워팩 성공이 자신감을 줬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가 발전했다. 군수 산업 투자 기반이 탄탄해졌다. 항공 분야 확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긴 과정이더라도 가능성이 크다. 엔진 국산화는 KF-21 개량형에 적용된다. 무인 전투기에도 활용 가능성이 열린다. 정비 유지 부품 공급 체계가 국내로 전환된다. 방산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진다. 수출 시 기체와 엔진 패키지를 제공한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강화된다. 무인 전투기가 차세대 군사력 주축이 된다. 한국이 시장 선도권을 잡을 수 있다. 대형 무인기 엔진 시장은 미결정 상태다. 선점 효과를 누릴 기회가 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가 각성을 줬다. 독자 개발로 지평을 열겠다는 결심이다. 개발 과정은 쉽지 않다. 소재 개발부터 고비가 예상된다. 지상시험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KF-21 개발 때도 난관이 있었다. 엔진 개발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술 도전을 넘어선다. 국방 패러다임을 여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수십 년 실패를 넘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민간의 강한 결심이 돋보인다. 전차 파워팩 성공이 좋은 사례다. 과거 불가능했던 기술이 가능해졌다. 10년 내 국산 엔진 비행이 기대된다. 항공기 개발로 ISR 분야가 혁신됐다. 2차 대전 때 B-17 개조가 시작이었다. 이전 시기 핵경쟁으로 ISR 중요성이 커졌다. 조인트 스타즈 같은 자산이 완성됐다. 조인트 스타즈는 현대에 퇴보한 느낌이다. 1982년 시작된 사업은 낡은 플랫폼을 쓴다. 북한의 ICBM과 SLBM이 위협이다. 적어도 전술 탄도미사일도 무시무시하다. 한국은 대북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금강 백두 사업으로 정찰기를 운용한다. 지상 전장 감시에 특화되진 않았다. 지휘 통제와 유기적 결합이 부족하다. RQ4 글로벌호크로 정찰 역량이 향상됐다. 하지만 실시간 작전 지원은 한계가 있다. 글로벌호크의 정보 전송은 20분 소요된다. 위급 상황에서 너무 느리다. 합동 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가 없다. EA 조인트 스타즈는 2023년 퇴역했다. 미 공군의 대체 사업은 중단됐다. JMTSCA는 예산 문제로 흔들린다. 대한민국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미래이시온과 대한항공이 제안했다. 2019년 아이스타-K 협력을 체결했다. 2021년 기술 이전에 합의했다. 아이스타-K는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다. 지휘 통제의 중추 역할이 가능하다. 노스럽 그루머는 스타즈-K를 공개했다. G550 기반으로 지상 감시가 특징이다. 레이시온 제안은 동력을 잃었다. 노스럽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SAR 레이더가 핵심 장비로 활용된다. X밴드에서 2차원 영상을 구현한다. 한국형 네트워크 작전 체계에 맞춘다. 킬체인과 공지전을 목표로 한다. IAI와 KAI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업은 타당성 논란으로 중단됐다. 3조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이었다. 예산과 개발 지연이 문제였다. 유럽제 플랫폼 통합이 어려웠다. 향후 재추진 가능성이 남아있다. 글로벌호크는 도입 후 결함이 많았다. 비행 실적이 형편없다는 지적이다. 부품 공급 지연으로 정비가 늦어졌다. 동류 전환 사례가 24건이었다. 도입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0년 내 국산 엔진 성공이 기대된다. 한국 방산의 미래가 주목받는다.